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흔쾌히병원 대표원장 김종근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와 관절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무릎입니다. 일어서고 걷고 움직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보행의 자유는 평소에는 전혀 그 소정을 모르다가 나이가 들거나 다쳐서 손상이 됐을 때야 그 불편함이 다른 신체의 질병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좋은 의사를 찾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셨을 만큼 무릎의 회복과 재활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재활 운동이 병행되어야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무릎의 또 다른 주치의가 바로 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올바른 자세로 재활 운동과 관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위에 효과적인 어떤 자세로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정형외과 전문의의 해설과 동작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날 때 꾸준히 해주시면서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수술 또는 시술하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무릎 질환으로 고생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제안하는 무릎 회복과 통증 경감을 돕는 재활 동작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무릎 수술 후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발목을 당겨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인데요. 연골을 보호하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물론이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불편함을 한 번이라도 느끼신 분들은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운동입니다. 평소에 내 무릎이 기상청이다, 시큰거린다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머리 쪽으로 천천히 당겨 봅니다. (45도에서) (6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대퇴사두근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들어올린 쪽의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유의하면서 10초간 버티신 후 천천히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수술 후 처음 이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똑바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잘 들어 올려지시지 않으실 때는 반대쪽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후에 좀 수월해졌다 싶으면 반대편 다리는 펴고 진행해 주세요. 자세가 숙련되어 이제는 맨다리는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심화 과정으로 5kg이나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착용해서 들어 올리면 재활 속도를 업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를 90도 이상 너무 많이 들어 올리면 오히려 허벅지 근육에 힘은 풀리고 고관절로 버티게 되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에 힘을 느끼면서 운동해 주세요. 재활 운동 중에는 발목이 움직이는 근육과 관련된 자세가 많은데요. 여러 작용 가운데 발목 펌프 운동은 종아리 앞뒤 근육이 서로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발등과 발을 들어 올리고 걷게 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혈관이 종아리 근육으로 피를 보냈다 빼는 동작을 통해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키면서 수술 부위의 붓기를 줄이고 피떡이 혈관을 막는 혈전증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무릎은 편 상태로 니은자 자세로 앉아주세요. 손은 등 뒤로 바닥을 짚는데
너무 손목에 힘을 주어 짚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발등을 몸쪽 방향으로 천천히 최대한 당겨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아리뼈 앞뒤로 근육이 부풀고 수축시키는 발목 펌프 운동을 10초간 5세트 반복합니다. 축구나 야구같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햄스트링 부상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이 걷고 달리고 운동하는 동작에서 다리를 구부릴 수 있게 하는 근육이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하체의 운동성과 유연성을 관장하는 주요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빠른 재활을 위해서는 이 허벅지 뒤에 위치한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햄스트링은 이렇게 큰 두 갈래의 근육을 안쪽, 바깥쪽 골고루 강화시켜 주어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자연스럽고 원활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동작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햄스트링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앉아 손을 편안하게 등 뒤로 짚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이때 작은 베개나 타월을 만 것을 무릎 아래 오금에 받쳐주시고 허벅지 근육을 튀어나오게 하는 느낌을 주면서 무릎을 눌러줍니다. 오금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바닥에 눌러주듯이요. 무릎을 살짝 들었다가 지그시 눌러주면 힘을 받아 더 큰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눌러주면서 10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너무 무리하여 꽉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금을 들었다가 10초간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을 5세트 반복하세요. 무릎을 만져보면 앞에 둥근 원판뼈 같은 게 만져지는데요. 여기를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펴면 슬개골은 올라가고 구부리면 내려가면서 무릎을 굽혔다 펼 때 같이 움직여주면서 무릎에 발생하는 힘을 모으고 무릎을 펼 때는 지렛대 원리로 신전, 즉 다리를 펴는 동작을 보조하게 됩니다. 또 무릎뼈와 관절 앞에 뚜껑처럼 붙어 있어서 전방 충격으로부터 무릎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이 슬개골이 없으면 무릎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슬개골이 없으면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무릎뼈와 관절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무릎 수술을 한 분들은 무릎이 구부렸다 펴지기 쉽도록 슬개골 주위를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슬개골 가동술 동작은 먼저 허리를 펴고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이제 무릎으로 손을 뻗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하, 좌우 슬개골을 천천히 움직여 봅시다.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방향당 5초씩 정도 천천히 밀어주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슬개골을 풀어주면 수술 후 경직되어 있는 무릎 주변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슬개골 주위의 조직 밀착이 완화되어 동작 범위가 넓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운동 후 부종이 생기거나 뻑뻑한 느낌이 든다면 동작을 멈추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신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겠지만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쭉 편다는 뜻입니다. 몸을 구부리는 것을 굴곡, 펴는 것을 신전, 굴곡, 신전. 무릎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술 또는 시술을 하신 분들은 이 신전 운동 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내 다리가 왜 잘 안 펴지지? 생각만 들었던 것이 심해지면 걸을 때 절뚝이는 것처럼 눈에 띄는 보행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 후 등 재활 초기에 이 신전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리가 안 펴지는 상태로 구축이 남아버리면 나중엔 해결하기도 힘들고 일상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초기부터 꾸준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전 운동법은 먼저 다리를 뻗고 팔을 등 뒤로 대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베개 등을 두고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아래로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펴줍니다. 햄스트링 운동이 오금을 중점적으로 자극하는 근육 강화 운동이었다면 이 신전 스트레칭은 무릎을 중심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전체를 늘려주며 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무릎 바로 위, 허벅지에 하중을 실어 지그시 눌러줍시다. 다리 힘으로만 폈을 때보다 조금 더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근육이 좀 당긴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적당한 힘으로 10초간 버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통증이 느껴진다면 힘을 좀 빼고 반복해 줍시다. 이때 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끝이 일직선으로 천장을 가리키는 자세로 잡아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발이 옆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 자세는 10초간 5세트씩 반복해 줍니다. 신전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반대인 굴곡 동작을 해야겠죠. 신전만큼 중요한 굴곡 스트레칭은 수술 후 힘들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운동입니다. 관절 수술을 막 받고 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뻗정다리 상태이실 텐데요. 재활 초반에 잘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나오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고비는 90도 직각인데요. 다리가 90도까지 구부러지지 않으면 많이들 절망하시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에 90도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월하게 굴곡 운동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동 범위를 넓히는 굴곡 운동법입니다. 먼저 다리를 뻗고 등 뒤로 팔을 받치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양손 깍지를 낀 채로 정강이 앞을 감싸 듯이 잡고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 상태로 10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천천히 다리를 펴주세요.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리를 얼마나 굽힐지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단계별로 60도, 90도, 120도 이런 식으로 굽힌 각도를 점점 올리게 되는데요. 수술에 따라 반드시 단계별로 각도를 맞춰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다리를 굽히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배가 나오거나 허리가 좋지 않은 등 정강이까지 손을 뻗어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렇게 타올이나 밴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구부려 잡았다 펴는 가동 범위 운동, 굴곡 스트레칭은 10초간 5세트씩 반복합니다. 말 그대로 씩씩하게 걸어보는 운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릎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동작이지만 환자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자세이기도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통증도 없고 굴곡, 신전 운동이 잘 되더라도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 되더라도 일어서서 걸을 때 중심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조기에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 후 한두 달이 지나도 보행기나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종종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힘든 수술도 견디셨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선체로 중심을 잘 잡고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씩씩하게 걷기 운동을 재활 과정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에 맞게 한번 씩씩하게 걸어볼까요? 먼저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무릎을 굽혀 서봅시다. 이때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가 90도, 허벅지와 척추가 90도가 되도록 자세를 잘 잡아봅시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도 무릎, 골반 관절이 90도가 되도록 다리를 높게 들어줍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허벅지와 종아리의 굴곡 운동과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대쪽에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중심을 잡고 운동 위치와 평형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고유 수용 감각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무릎에는 지면으로부터 중심을 잡는 고유 감각이 내재되어 있는데, 수술 후에는 이런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걷는 이런 씩씩하게 걷기 운동을 통해서 차근히 균형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다리를 90도로 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벽에 손을 짚고 하면서 좀 더 쉽게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팔을 떼고 스스로 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제자리에서 하는 것이 수월해지면 다음 단계로 걸어보면서 시행해 봅시다.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면서 다리와 골반 각도에 유의하며 걸어봅니다. 만약 걸으면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힘들다면 초반에는 벽이나 사이드 레일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을 30초 동안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보고 총 5세트를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기구를 사용한 무릎 재활 운동 중에 자전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의 굽힘과 신전을 천천히 반복함으로써 무릎 기능의 원활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다만 수술 직후 등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주치의와 상의 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야외에서 타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안전한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에 타서 무릎의 신전과 굽힘이 자연스럽도록 페달을 밟아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먼저 첫 번째, 허리를 세워 등받이에 정확히 붙이고 엉덩이는 안장에 밀착하여 골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60도에서 120도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페달과 안장의 각도를 내 몸에 맞게 조절합니다. 무릎 수술이나 시술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안장이 너무 낮아서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게 된다면 오히려 무릎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자세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무릎이 과굴곡이 일어나게 되니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기구는 한 번에 5분씩 하루 약 2번에서 3번 정도 타는 것을 권합니다.
대퇴사두근 중 하나인 내측 광대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근육이며 이 가운데서 내측 광대근은 무릎을 뻗어 신전, 즉 펴주면서 슬개골 안쪽으로 잡아주는 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주는 서고, 걷고, 운동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근육입니다. 내측 광대근의 재활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리를 딛고 무릎의 균형 감각과 힘으로 서 있기도 힘들며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의 중요성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중요성에 반해 동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무릎 조여주기 운동은 먼저 무릎을 세워 앉은 자세에서 다리 사이에 베개나 타월을 끼워 넣습니다. 무릎으로 지지하며 다리 사이에 도구를 놓고 무릎과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며 10초간 힘껏 조여줍니다. 허벅지 안쪽 내측 광대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베개, 타월 등을 두고 하는 자세가 수월해졌다 싶으시면 탄력 있는 필라테스 볼이나 미니 밸런스 볼 또는 탱탱볼이라고 아시죠? 아이들이 쓰는 말랑말랑한 공 같은 걸 활용하면 좀 더 강도 높은 내측 광대근 강화 운동이 가능합니다. 무릎에 끼우면 다리가 벌어질 정도의 공 크기라면 운동 강도가 더 세집니다. 다리 안쪽으로 힘을 주며 10초간 유지하는 자세를 총 5세트 반복해 줍니다. 여성분들은 이 자세를 각선미를 살려주는 운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허벅지 바깥쪽 라인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면서 옆구리를 자극해주는 이른바 걸그룹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대퇴사두근 중에 외측 광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분들이라도 처음에는 쉽게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꽤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수술을 한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 주치의와 상의 후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설명 때문에 시작도 전에 괜히 겁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운동법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 운동입니다. 수술이나 시술한 무릎이 천장 쪽을 향하도록 편안하게 옆으로 눕습니다.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45도에서 6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허벅지 바깥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올라간 다리의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리를 들고 10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해 주세요. 무릎은 시선 방향으로, 발끝과 발꿈치는 천장과 수평을 이루도록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10초 후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5세트를 반복해 줍니다. 수술 후 가뜩이나 힘든데 재활 동작이라고 전문의가 힘든 동작만 시킨다고 속으로 불평하고 계셨죠? 마지막 동작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엎드려 무릎을 뒤로 구부리는 자세는 햄스트링을 좀 더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무릎 관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허벅지 뒤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다리를 구부리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통증이 없더라도 적어도 수술 후 2주 정도 지난 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레그컬 동작 설명입니다. 바닥에 몸을 대고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수술을 했거나 통증이 있는 다리를 굽혀 들어줍니다. 다리를 들어줄 때 엉덩이와 무릎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들어줘야 힘이 분산되지 않고 햄스트링에 정확한 자극과 텐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반복해서 힘이 좀 붙었다면 이번에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해보세요.
햄스트링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며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 허벅지 뒤쪽에 힘을 주는 자세를 10초간 유지하는 것을 총 5세트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수술이나 시술을 한 환자가 하면 좋을 재활 동작 11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었던 자세도 무릎 수술에는 쉽지 않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좌절하시기도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아픈데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수술 전 무릎이 아프셨고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듯이 수술 후 내가 기대하는 100%의 치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어렵지만 평소에 꾸준히 재활을 위한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 동작을 반복하셔야 수술 후 초기에 나타나는 부종이나 혈전증을 막아주고 회복 과정에서는 수술 부위 주변의 관절과 근육의 강직과 유착을 풀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릎 재활 운동을 할 때 3가지를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설명드린 대로 정확한 자세와 각도, 버티는 시간, 총 수행 횟수를 지켜서 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정형외과 전문의인 환자분의 무릎 주치의와 상담 후 내 무릎 상태에 맞는 단계별 운동을 꾸준히 수행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힘들다고 중도 포기 금지, 주치의와 상의 없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금지, 적당한 힘과 운동법으로 회복과 재활을 돕는 수준으로 꾸준히 운동해 주세요. 이 3가지를 지키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난 김에 수시로 재활 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보시고 무릎 기능이 회복되었다, 좋아졌다 후기도 공유해 주시고, 또 운동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세 시대에도 건강한 무릎으로 흔쾌히.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근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쾌히 오케이.